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들고 온라인 클래스 사무쌤과 함께하는 2학년 문학 수업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도준이가 문학 교과서를 가져갔어요. 드디어 도준이가 교과서를 어제 학교에 와서 지성이랑 같이 왔더라고. 지성이랑 학교에 와서 모든 교과서를 도준이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이제 지용아, 교과서 받으러 와라. 우리 반에 너가 버려놓고 간 교과서 받으러 와. 자, 도준이가 교과서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도준아 보고 있지? 우리 지성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지성이랑 도준이 머리 스타일이 되게 귀엽게 바뀌었죠. 그리고 선생님은 좀 탈이 떴어요. 그리고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쌤 인스타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쌤이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이거. 쌤이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얼굴 볼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업그레이드된 장비와 함께 사무실과 함께하는 2학년 문학 수업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는 22페이지 펼치세요. 교과서 22페이지 펼쳐주세요. 뿅! 안녕! 보고 싶었어, 얘들아. 신기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자, 예쁘게 나왔나요? 선생님 쌩얼이에요. 선생님 이거 안경이 선생님 라섹했다고 말했잖아요. 라섹하고 이제 보호 안경을 쓰는 거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교과서 몇 페이지라고요? 22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교과서 22페이지. 도준아, 교과서 22페이지다. 자, 제목이 미스터 방이고요. 소설 작품이에요. 자, 소설 작품이고 이 소설의 배경은요. 광복 직후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1945년에 우리 8.15 광복이 일어났죠. 1900 몇 년? 45년에 8.15 광복. 그 직후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좀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좀 광복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세가 얼마나 이제 개입을 하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누구냐면요. 채만식.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야 돼요, 여러분. 왜 들어봤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채만식 작가가 군산 분이시니까요. 우리 여기 군산에 채만식 문학관 가본 사람 있어요? 군산에 채만식 문학관도 있고요. 그리고 채만식 작가가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돌아가신 우리 군산에서 정말 유명한 작가분이십니다. 우리 군산에 유명한 문학가가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채만식 작가가 일제강점기를 사셨고요. 그때 당대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이나 아니면은 그 광복 직후의 사회상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인간 군상들을 그런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작품이 뭐가 있냐면요. 한번 이 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회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당대 지식인의 부조리와 약점을 풍자하는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레드메인드 인생, 그리고 탕류. 여러분 이 탕류 배경이 어딘지 알아요? 탕류 배경이 군산이에요. 우리 금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금강이 바로 탕류예요. 탕류가 탁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금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탁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현실 좀 그런 현실을 탕류로 비유해서 이제 제목을 표현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태평천하 굉장히 풍자적이고 재밌는 작품이죠. 치숙 민족의 죄인 민족의 죄인은 자기가 잠깐 친일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반성하는 광복 이후에 자기가 잠깐 친일 행적을 보였던 것을 반성하는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미스터 방입니다. 그래서 채만식 작가는 그 당대
당대 사회의 혼란한 사회를 보여주면서 뭐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직후 이런 사회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주인공들을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이 약간 모자르거나 어떤 면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좀 기회주의적이거나 꼭 비판할 부분이 나타나는 주인공들을 이렇게 작품에 묘사를 합니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그래서 미스터 방도 주인공이 미스터 방이에요. 방씨, 남자라는 거죠. 방씨 남자. 왜 제목이 미스터 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좀 소설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소설을 읽을 시간 선생님이 지금 일시정지하고 5분 줄 건데, 소설을 읽기 전에 이 작품이 풍자소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풍자가 뭘까요? 자, 이 풍자라는 단어의 뜻은 당시 사회나 인물들을 웃음을 통해서 희화화라고도 하죠.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저 사람을 욕하고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웃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희화화가 이제 웃을 희자. 웃기게 그 사람을 희화화해서 희화화. 잠깐 글자를 예쁘게 써줄게요. 희화화만 시켜서 웃음을 통해서 당대 사회나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스터 방이라는 풍자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웃음을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작가가.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웃기게 표현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희화화돼서 표현이 되는지 이 작품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작품 읽어보는 시간 선생님이 5분 줄게요. 일시정지 하고서 5분 동안 미스터 방 이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용히. 자, 일시정지 누르세요. 여긴가? 일시정지 누르고 미스터 방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5분 동안 일시정지하고 미스터 방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미스터 방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영상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 줄거리 영상 한번 틀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네, 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유. 백주사는 내색은 아니하나 말버릇이 고약한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이 10살 위인 것은 물론이요, 내 12촌이 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지만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미스터 방은 집신장수의 아들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고 10여 년을 외국에서 떠돌다가 서울로 가서 신기루 장수를 하면서 겨우 연명했던 보잘것없는 처지였었다. 광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도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라며 투덜대던 방산복은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미군 장교 에스소이에게 접근하여 통역을 해준다. 그 일을 계기로 방산복은 에스소이의 통역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백주사는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 백주사의 아들은 순사 임명장을 받으면서부터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 맬 때 많은 재산을 장만하며 호화판으로 살았다. 백주사 역시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80%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여서 그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군중이 8.15 그날 밤 그의 집을 습격하여 서울로 도망온 상태였다. 빼앗긴 돈과 물건을 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여보게 미스터 방,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고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고 꿇어 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거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집 보고 세간 쳐부순 걸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 재산 절반 놀아주면세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염려 마시오.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미스터 방이 그러고는 꿀적꿀적 양치를 하고 그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쫙 뱉는 그 순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이구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S소희의 얼굴 정통에가 촤르르. You devil!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아우. 자, 여러분. 미스터방 줄거리 전체적으로 봤죠? 자, 미스터방이라는 소설에는 인물이 3명이 나와요. 그쵸? 주인공인 미스터방. 방삼복이죠, 본명은. 그리고 방삼복한테 자기 이제 부탁을 하러 간 백주사.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S소희. 이 사람은 미국인이죠, 미국인. 미군이죠, 미군. 미국에서 온 미군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여러분? 광복 직후 1945년대일 거예요. 광복이 되고 일본의 제국주의는 벗어났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으로는 그래서 미군정이 주둔을 하게 됐죠. 굉장히 우리나라 슬픈 역사인데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서울에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방삼복은 기회를 잡았죠. 방삼복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광복되기 전에는 그냥 집신당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신발을 고치는 구두방에 들어갔다가 구두방이 망하고 신기루 장수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신발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헌신을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해방 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회를 잘 잡죠. 미군 장교의 통역이 돼가지고 부와 권력을 소유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에 기대어서 미군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출세를 한 인물이죠. 방삼복이 S소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는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간략하게 줄거리로 소개되어 있는데 만나게 된 부분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한번.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자, 읽어줄게요.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짓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잠옷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한다는 건 신기해한다는 뜻입니다.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만 지른다. 30원이라고 소리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며 다시금 How much? How much만 찾는 것을 삼복이가 나직이 31 하고 알려주었다. 획 돌려다 보니 Oh, can you speak? 하면서 잠옷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데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 부분은 다 영어로 주고받은 거겠죠. 이 부분은 밤상복이 S소위의 통역관이 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백주사가 나타나죠. 백주사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에요. 백주사는요,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였어요. 경찰서 주임이 한국인이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였겠어요. 그 친일파의 아버지였고 굉장히 돈이 많고 땅도 많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겠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일본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친일파들도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재산을 빼앗고 돌팔매질을 하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는 친일 지주였고 민중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죠. 그쵸? 사람들이 서들어와서 전 재산을 빼앗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친일했던 행동을 반성을 하나요? 일본의 앞잡이였던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행동을 반성을 하나요? 우리 민족들의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랬던 행동들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가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걸까요? 방산복일까요? 아니면 백주사일까요? 물론 이 작가는요. 방산복도 비판의 대상이고요. 백주사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모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소위는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장교죠. 그쵸? 힘이 완전히 세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놈들이 힘이 셌다면 광복 직후에는 이런 미군들이 힘이 굉장히 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장교로 인해서 방산복이 어떻게 해요? 출세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S소위도 마냥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작가는 S소위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복이랑 백주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면모, 친일파적인 면모랑 그리고 광복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가 미군에 붙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어서 출세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S소위에게서는 어떤 면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S소위도 마찬가지로 방산복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뇌물을 주고 청탁하고 그런 것을 다 눈 감고 용인을 했죠. 그쵸? 그런 부조리를 용인하는 당시의 미군정도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작가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풍자. 이거는 풍자소설이라고 했습니다. 풍자소설에는 비판과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웃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 있었죠. 마지막에 방산복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양침물을 뱉었다가 그 양침물이 S소의 얼굴에 이렇게 맞으면서 이 쌍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을 이렇게 날리는 장면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웃긴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풍자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한번 알아봤고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미스터 방의
소설적 배경을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미스터 방의 소설적 배경. 자, 배경 봅시다. 자,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쵸, 서울이죠, 서울.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고, 그리고 시간은 언제라고요? 이 시간이 중요하죠. 8.15 광복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15 광복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광복이 일어난 직후, 몇 달 되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방 한번 다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니 취하였다. 술이 많이 취했다는 거죠. 주인은 미스터 방. 미스터 방 누구야? 방산복치죠.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자, 백주사가 방상복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술이 거하게 취했다는 거예요. 거하게 취함을 따라 그렇지 않아도 이쯤 의기, 잠옷, 양양한 참인데 의기가 뭐예요? 의기 옆에 뜻이 나와 있죠?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이래요. 그래서 의기양양한 거야. 왜냐면 나 지금 안 그래도 출세했는데 굉장히 술까지 들어가서 더 의기양양을 해준 거야. 굉장히 허세를 떠는 거죠. 허세를 방상복이 떨고 있는 거야. 거기에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긋불긋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돈짝 뜻이 뭐래요? 엽전의 크기래요. 자, 하늘이 아주 조그맣고 지 발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밤삼보기의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허세 떨면서 말을 해야 되죠. 아, 네, 참, 흰말이 아니라, 흰말은 거짓말, 자랑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네, 참, 허풍이 아니라, 참, 거칠 것이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디 있어? 괄시는 무시한다는 거죠. 날 무시한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천지에.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라고 방산복이, 굉장히 벼락 출세한 거 맞죠? 굉장히 가난하고 무시받던 삶이었는데, 벼락 출세로 인해, 허세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날 괄시한 놈, 이 부분에서는요, 방상복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되게 괄시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신분이 굉장히 낮았죠. 신분과 처지로 인해 과거엔 무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신분과 처지로 인해 과거에는 무시를 받았는데 지금 벼락 출세해서 막 허세를 부리는 거야. 갈시할 놈이 없어 하면서 술 마셔서 취해가지고. 그쵸.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뭔가 좀 용기가 더 생기죠.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지금 이 위의 말이 방산복의 말이고, 이 말은 작가의 말이잖아요. 작가의 말. 이 서술자의 말인데, 이 작가가, 누가 옆에서 뭐라 했나? 하면서 작가도 굉장히 방산복을 좀 무시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옆에서 저 물어라고 했나? 발치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눈이 어떻게 됐대요? 눈이 툭 나오고, 그리고 코가 삐뚤어졌대요. 여기 서술자가 방산복의 외양을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방산복의 외양, 얼굴 모습을 외양을 굉장히 웃기게 표현했죠. 외양을 희화화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화화, 웃기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외양을 희화화하여서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왜일까요? 그쵸, 방산복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모 또한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을 서술자가 희화화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방산복의 대사죠. 네, 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청을 못하나, 일을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동양 삼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죠. 그래서 중국에도 갔다 와가지고 청나라 말이라는 거죠. 청나라 말을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는 우리 용산 미군부 기지에서 참 이런 일을 하면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또 허세를 떠는 거지. 아, 나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하면서 또 막 허세를 백두사 앞에서 부리고 있어요. 굉장히 꼴보기 싫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지금도 무심코 무심중에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지금은 미스터 방이 옛날 방산복 시절과 달리 미스터 방, 신사, 방 선생님 이렇게 굉장히 존중을 하여서 불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 선생으로도 불려지는데 옛날 방산복일 때 버릇을 못 버틴 거지. 막 김치를 막 손으로 찢어가지고 막 으직으직 먹고 맥주를 해가지고 막 더럽게 막 이렇게 손으로 쓱 씻고 또 라조기도 젓가락 안 쓰고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으득으득 씹는 그런 굉장히 교양이 없죠. 교양이 전혀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반전적인 행동이죠. 지금은 굉장히 출세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나 행동은 아직도 방산복 시절 그대로다. 이런 행동 또한 이 부분에서 행동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되게 웃기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행동도 희화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 출세를 해서 방 선생으로 불리지만 무심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습관이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출세를 했지만 그런 습관 같은 거, 교양 없는 습관 같은 것은 고치지 못한 거죠. 자, 술은 참 맥주가 술입낸다 까지 읽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술은 참 맥주가 술입낸다 하고서 옆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어느 놈이 만일 뭐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 그 성미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다 변한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맥주 추앙, 맥주를 막 이렇게 높이 우러러서 맥주를 칭찬하는 거지. 왜 맥주를 칭찬할까? 맥주가 어느 나라 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맥주도 들어온 거예요. 술도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들은 안직도 멀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죄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래서 미국을 이제 추앙하면서 미국은 맥주도 최고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누구?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권력을 갖고 있던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던 미국을 추앙하는 태도가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죠.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멀구 아직도 멀었지. 자, 이건 백주사가 하는 말이에요. 상호가 무슨 뜻이에요? 얼굴의 형상이에요. 쥐 형상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백주사의 얼굴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막 얼굴이 앙상하고 쥐를 닮았대요. 쥐가 굉장히 어떤 이미지야? 그렇게 쥐는 굉장히 약삭빠르고 부정적인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외모 묘사를 통해서 백주사의 외모 묘사를 통해서
성격이 부정적이고 민첩하고 뭐 기회주의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외모 묘사를 통해서. 우리 이거 외모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거 작년에 배웠는데 무슨 제시 방법이라고 했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무슨 제시? 둘 중에 뭐죠? 그쵸,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 펜이 왜 안 돼요? 잠시만요. 자, 간접 제시죠. 그리고 쇼잉일까요? 텔링일까요? 쇼잉이죠. 자, 이 부분은 쇼잉이자 그리고 간접 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외모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 자,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자, 쓰세요. 자, 그런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서 주인의 빈컵에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를 한다. 그 비위를 맞춘다는 거야. 근데 백주사가 방산복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백주사는 할아버지죠. 근데도 비위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보이죠.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리셔.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진 옳았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참 올해 몇이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런 나보단 11살 위이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시면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선 걸 보게. 그건 조백이시지. 조백. 뜻이 늙기도 전에 머리가 샘. 흔히 40살의 안팎의 나이에 머리가 새는 것을 이름이라고 옆에 뜻이 나오네요. 자, 하면서 굉장히 11살 차이나 되는데 우리 옛날 같은 때 11살 차이면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모셔야 되는 어른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산복이는 백주사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맘먹고 있어요. 11살 위인 사람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태도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쵸. 옛날 해방 전에는 방산복이 이쪽에 있다면 백주사가 이 위였다면은 지금 해방 후에는 광복 후에는 백주사가 여기 있다면 방산복은 이 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맘먹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연배의 사람처럼 굉장히 건방지게 대하고 있죠.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미군을 추앙하는 태도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날 괄시할 사람이 없어. 나는 3개국어나 해 하면서 굉장히 4개국어네 4개국어나 하면서 허세를 떨고 있죠. 굉장히 미군에 기대어서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미스터 반과 백주사가 술자리를 가지는 내용 여기까지. 건조백이 시지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저번 주에 해준 과제 선생님 쭉 찬찬히 읽어봤는데 되게 읽으면서 이름 없는 꽃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김춘수의 꽃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들이 다 너무 타당해가지고 읽으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자, 우리 다음 주 과제는 뭐냐면요. 다음 주 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과제는 없고요. 대신 오늘 읽은 미스터 방 아직 진도 다 안 나갔잖아요. 미스터 방을 한 번 더 천천히 조용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만납시다. 안녕!